여러분은 모든 것을 바칠 수 있을 정도로 집착하는 목표 있으신가요? 19세기 예술의 수도였던 파리. 전 세계 예술가들이 명성을 쫓던 그곳에서 한 사내가 폭탄 선언을 합니다. 나는 사과 하나로 파리를 놀라게 하겠다. 고작 사과입니다. 유명인의 초상화도 아니고 거대한 역사화도 아니고 신화 속의 여신도 아닌 이 평범한 과일 하나로 세상을 뒤집겠다는 겁니다. 폴 세잔이 했던 이 말, 처음 들으면 허세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그는 정말로 사과 하나에 인생을 걸었습니다. 대체 세잔은 왜 이렇게 사과에 집착했을까요? 오늘은 이 고집센 화가의 집착이 어떻게 세상을 바꿨는지,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답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세잔의 삶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파리에서 인상파 화가들과 어울렸지만 그 누구도 그의 그림을 이해하지 못했죠. 그는 늘 조롱받았고 그의 그림을 아무도 사려 하지 않았어요. 그의 초기 작품들을 보면 어둡고 격렬하고 때로는 폭력적이기까지 합니다. 세상과 불화하는 그의 예민하고 고독한 내면이 그대로 드러나죠. 네, 이렇게 세잔은 불안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늘 인간관계에서 오는 긴장감 그리고 불안정함에 극심하게 시달렸는데요. 모델을 앞에 두면 극도로 긴장해 모델에게 소리치거나 그림을 망치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런 그가 유일하게 통제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대상, 그게 바로 사과였습니다. 이것이 세잔이 사과에 집착한 첫 번째 이유인데요. 사과는 움직이지 않고 불평하지도 그를 비웃지도 않습니다. 사과는 그가 원하는 만큼 며칠이고 몇 주고 같은 자리에 머물러 주죠. 이 사회적 관계가 두려웠던 세잔에게 사과는 오직 예술적인 탐구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안식처이자 유일한 파트너였습니다. 하지만 세잔의 집착은 단순히 편안함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는데요. 세잔은 당시 유행했던 인상주의 화가들처럼 빛에 따라 순간순간 변하는 인상을 포착하는 것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시간과 감정이 흔들리지 않는 것, 즉 사물의 본질적인 구조를 그리고 싶어 했죠. 그에게 사과는 가장 완벽한 기하학적 형태, 구였던 것이죠. 세잔의 사과 그림이 예뻐 보이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의 대표작 사과 바구니를 보면 테이블은 기울어져 있고 바구니는 금방이라도 사과들이 앞으로 쏟아질 듯 불안정해 보입니다. 당대 사람들에게 이것은 못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그럼 세잔은 왜 이렇게 그렸을까요? 우리는 카메라처럼 한 지점에 고정되어 사물을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 움직이죠. 고개를 돌리고 눈을 깜빡이고 시선을 이동시킵니다. 그는 우리의 눈이 한 번에 모든 것을 보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세잔은 바로 그것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사진처럼 한순간을 찍어낸 사과가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는 사과를요. 1899년에 그린 사과와 오렌지가 있는 정물을 보면 이 개념이 더 확실해집니다. 화면 오른쪽의 항아리는 정면에서 본 각도로 그려져 있는데 앞쪽의 과일 접시는 위에서 내려다본 각도예요. 테이블 위에 흰 천도 파도치듯 구불구불한데 이는 세잔이 여러 각도에서 본 천의 주름을 한 화면에 모두 다 담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세잔은 그림은 현실을 베끼는 것이라는 500년 된 약속을 뒤집었습니다. 그림은 사실 현실의 복사본은 아니죠. 그림은 화가가 세상을 어떻게 경험하고 또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을 세잔이 보여준 거고요. 세잔에게 사과는 눈으로 본 현실 과일이 아니라 색과 형태의 공간을 탐구하는 도구였고 세상을 이해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과를, 같은 정물을 수십 번, 수백 번 그렸습니다. 매번 다른 각도로, 다른 빛으로, 다른 해석으로요. 세잔은 결국 사과 하나로 파리를 놀라게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피카소와 브라크는 세잔의 사과에서 사물은 한 시점에서 완전히 보일 수 없다는 개념을 이어받아 한 화면의 정면과 측면을 동시에 그리는 큐비즘을 창조했습니다. 피카소가 세잔을 우리 모두의 아버지라고 부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과를 통해 형태를 분해하고 재조립한 개념이 현대미술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1906년 10월 67세의 세잔은 야외에서 그림을 그리다 폭우를 만납니다. 그는 비를 맞으며 계속 그림을 그렸고 결국 폐렴에 걸려 일주일 후 세상을 떠납니다.
죽기 며칠 전까지도 그는 사과를 그렸습니다. 평생을 사과만 그렸지만 세자는 말년에 이렇게 고백했다고 전해집니다. 나는 자연 앞에서 아직도 학생일 뿐이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한 가지 방식으로만 봐야 한다는 압박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정답은 하나고 올바른 시각은 하나다. 이렇게 배우죠. 하지만 세잔의 사과는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세상은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다고. 그래야 비로소 보인다고. 혹시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 놓인 문제나 목표가 너무나도 복잡해 보인다면 세잔의 사과를 떠올려 보는 건 어떨까요? 관점을 조금 바꿔서 단순히 생각해보고 또 여러 각도에서 그 본질을 한번 바라봐 보세요. 그 순간 여러분은 세상을 놀라게 할 자신만의 방법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